여당의 대선 후보 경선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영상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권 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박스권의 지지율을 벗어날 수 있을지 또 당내 비이재명 연대 움직임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추은호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경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오늘 비대면 방식으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14분 정도짜리 영상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걸 쭉 보면서 이재명 지사의 강점은 아주 격정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을 많이 쓰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이다 발언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예. 아주 그 출마 선언을 담은 그 영상들은 보니까 아주 차분한 분위기 예. 그리고 정제된 표현들을 많이 썼다. 그래서 과거의 이재명과는 좀 다르게 다른, 접근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러면은 왜 이렇게 비대면 출마 선언을 했을까? 예. 이틀 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할 때는 예.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예. 취재진도 많이 모이고 예. 지지자도 모이고 그거와 더불어서 그거와 비교를 하려고 한 것 아닌가? 코로나 시국에 경기도지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방역의 한 지역의 총책임자인데 본인이 그런 식으로 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차분한 이미지를 주려고 한 의도가 다분히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단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대선 주자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할 때 그 출마 선언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또 국민들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예. 좀 물어보고 질의응답도 하고 했으면 하는데 그런 가능성,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이런 점은 아쉽습니다. 예. 네, 이재명 지사의 그 영상 출마 선언에 담긴 의미를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출마 선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입니다.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은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들의 피해입니다. 이제 승자만 생존하는 무한경쟁 약육강식이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 확충에 더해서 경제적 기본권 보장으로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라야 지속적인 성장과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가능합니다. 평소 목소리 톤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차분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억강부약. 그래서 공정을 강조하는데 약자를 보듬는 공정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공정과는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두 사람 모두 공정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을 이룰 적임자가 자신이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접근하는 공정은 진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해법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재명 지사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위기의 원인이 불공정과 양극화다. 그러면 불공정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그것은 강자가 부당이득을 얻었기 때문이다. 약자가 그래서 기회가 줄어들고 예. 경쟁이 과열되고 이것을 이제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만과 분노로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억강부약. 그러니까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예. 약자의 삶을 보듬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데서 하나 찾았고요. 또 기회를 공평하게 하고 예. 공정한 경쟁의 결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정은 좀 달리 접근을 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그 국민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 한 데서 공정과 법치가 내팽개졌다. 예. 그리고 전국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이권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한 데서 문제가 공정이 훼손됐다라고 예. 이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법으로 내세운 것이 자유민주주의 회복.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은 정권 교체. 이런 식으로 다른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같은 워딩을 썼지만 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일단 여론조사 1, 2위 주자가 모두 대선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그 서로에 대한 평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평가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하고는
과거에 제가 한 24년 전에 그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법정에서 자주 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변론도 잘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익혀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아직은 이제 100일 정도 좀 넘은 정도니까 좀 더 공부하시고 채운 다음에 발언을 들어보고 제가 뭐 판단을 해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다른 여권의 대선 주자와는 달리 강도 높게 비판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 몇 차례 두 분의 관계가 정치적으로 적대적 공생 관계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예, 했는데 그러셨죠. 예. 왜냐하면은 그 여권의 이재명이라는 그 막강한 주자가 있기 때문에 예. 야권의 윤석열이 대항마로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야권의 윤석열이라는 강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권의 이재명이라는 그 존재가 또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예. 어느 한쪽의 지지율이 확 떨어지면은 상대방의 지지율도 동반에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예.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는 뭐 진보적인 성향 그리고 예. 윤석열 전 총장은 보수 측의 지지도 받지만은 중도층의 지지를 공유하고 있다.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공유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공격을 지금 단계에서 열심히 하게 되면은 예. 그것은 중도층이 그 공격자에 대해서 오히려 등을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다. 그렇지만 경쟁 이제 관계이기도 하지만 공생 관계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각 두 분이 여권과 야권의 그 대선 주자로 선출된다라면은 또 다른 양상이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서로를 필요하는 그렇군요. 관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 서로에 대한 공격은 당분간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재명 지사 오늘 첫날 행보도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립현충원을 찾았고 또 경북 안동을 찾았거든요.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을까요? 보통 대권 출마를 하면은 국립현충원 찾아서 이렇게 그 참배를 하는 것, 또 순국 선열들에 대해서 자신의 다짐을 밝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예. 보통 찾아가는 데가 전직 대통령 묘역을 그렇죠. 많이 예. 찾아가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지사 경우에는 무명용사탑을 그랬죠. 찾았더라고요. 예, 무명용사탑. 거기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이름 없는 민초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아하. 그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경북 안동은 고향입니다. 예. 자신의 고향이고 양친의 선친 부모님의 산소가 바로 옆에 있는 경북 봉화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북 안동 이육사 기념관을 문학관을 찾고 또 아마 부모님 산소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 특히 경북 지역을 방문한 것은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상당히 어떤 크다고 의미가 생각합니다. 있을까요? 예. 민주당의 그 대선 승리 공식은 호남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한 영남 주자 예. 이것이 하나의 공식이었습니다. 예. 노무현, 예. 문재인에 이어지는 건데 그것을 본인이 이어받겠다라는 거죠. 물론 예.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서 영남 후보 이재명 말고도 뭐 또 두 명이 더 있죠. 추미애 후보도 있고 김두관 후보도 있죠. 전 지사도 하지만은 있고요. 예.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단계에서 그 지지율을 자기가 흡수할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최근에는 영남 지방에서도 영남 지역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예. 네. TK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결과가 그렇군요. 나오고 있고요. 예. PK에서 보면은 오히려 어떤 여론조사에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서는 경우도 간혹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 여세를 몰아가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럼 저 지지율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여야 지지율. 자, 여야 후보들 대선 주자들 지지율 중에서 이재명 지사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대선 후보 적합도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재명 지사가 27%고 윤석열 전 총장이 21%입니다만 이재명 지사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지지율이 지난주와 별 차이가 없죠. 예. 이 여론조사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전국 지표조사입니다. 예, 전화 예. 면접으로 진행되고요. 국민 안심 번호를 받아서 하는 건데 전화 면접원이
조사하는 조사를 보면은 항상 윤석열 전 총장이 ARS 조사보다는 낮게 나옵니다. 이재명 지사가 예. 높게 나오는 그 경향성이 있는데 네네. 이번 조사에서도 어김없이 그런 요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재명, 윤석열 모두 다 20% 후반 혹은 20% 초반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특히 이번 주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또 이재명 지사도 대권 레이스에 여당의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었는데도 지지율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극복해야 될 과제다. 굉장히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라면은 두 사람이 적극적인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은 검증의 문제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 어느 정도 그 비전, 장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냐 이 부분이 아직 미지수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경우에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은 공격을 받기 마련이고 예. 다른 주자로부터 그럴 경우에 지지율이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박스권들을 어떻게 빨리 뛰어넘느냐 이것이 두 사람 모두의 공통된 과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습니다. 바로 비이재명, 반이재명 연대 가능성입니다. 자, 이런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더 많은 역량을, 더 나은 역량을 가졌는지를 겨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식은 뭐 후보들 간의 연대 협력도 있을 수 있고 그건 뭐 저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가능하면 또 연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긴 합니다만. 이재명 지사 본인도 뭐 연대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관심은 이제 앞으로 비이재명 또 반이재명 연합 정선이 구성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정세균, 이광재 예. 두 분이 후보 단일화를 9월 5일까지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7월 5일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7월 5일까지 하기로 했고 과연 이제 남은 것은 이낙연 전 대표가 여기에 또 합류를 하느냐 이 부분인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선 과정에서는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약하다.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는 가능성은 좀 약하다고 봅니다. 본선으로 가면요. 그렇습니다. 예. 본선 과정에서는 본선에서 과정에- 이제 6명 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 결선 투표가 하면은 뭐 당연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은 본선 과정에서는 이낙연과 그리고 정세균, 이광재 두 분의 이제 단일 후보 예.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예. 본선 구도에서는 서로 유리하다라는 거죠. 황금 분할을 이루는 것이 낫다는 거죠. 일이 이재명을 기정사실화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40%를 얻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한 30% 받았다. 그리고 3위 후보가 한 20% 받으면은 과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 2위가 3위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낫지 2위가 3위가 단일화하는 것은 이낙연 후보로서 입장에서 보면 예. 바람직하지 않은 구도일 수도 있다라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정책 경쟁을 벌이는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재명 지사는 그럼 누구랑 단일화 가능성이 있느냐? 네네. 유일한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박용진 의원일 겁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은, 예. 박용진 의원과 그 이재명 지사 공통점은 비주류 그리고 비문 후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할 수도 있지만은 예. 그래도 박용진 후보는 젊음을 무기로 끝까지 완주하겠다. 예. 이번 기회에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가 아직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단일화도 아직은 요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단일화 이야기를 추미애 전 장관한테도 물어봤더니 추미애 전 장관은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추 전 장관 지지율이 여권 내에서 계속 오르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율도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선은 여론조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죠. 본선은 예. 권리당원과 그리고 국민 경선단을 하는 예. 국민 경선입니다. 예.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율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예.
민주당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보다도 예. 열린민주당 아. 그리고 정의당 지지자들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론조사에 예. 따르면은 열린민주당원들 한 10%, 그리고 정의당 상당수 이렇게 지지를 하고 오히려 민주당원들의 지지도가 낮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추미애 전 장관이 극복해야 될 한계일 그렇네요. 수밖에 예. 없을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 민주당의 구룡이라고 불리는 예비후보 9명이 국민 면접 프레스데이에 참석하면서 모두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몇몇 인사가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검증 방식 가지고는 지금까지의 문제들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잘못된 정책이라면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는 소득 부문보다 자산 소득이 가장 심각하고요. 양극화의 주범은 바로 불로소득에 기댄 이른바 토지 독점에서 비롯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주택 정책에 회한이 많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정책을 남발했는데 아직도 안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 또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 후보가 총리였거나 그렇습니다. 장관이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인사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는 네. 그런 접근 방법을 했는데 그렇다고 이 후보들 정세균, 이낙연, 추미애 이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 범위 내에서 고쳐나가야겠다라고 하고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여권 주자가 대통령과의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 없는 여권 주자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정세균, 이낙연 두 분은 차별화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참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예.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유롭고 좀 공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차별화를 펼 수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네. 여기에 이재명 지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 친문 끌어안기를 하기 위해서 차별화를 안 할 때 예. 그럴 경우에는 중도층을 표심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나설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친문의 지지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것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아마 경선 과정에서는 친문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최소화하되 예. 만약에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됐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차별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단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당 후보들이 그렇게 각을 세워 왔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그렇습니다. 예. 그 차별화 과정은 뭐 불가피한 과정인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세균, 이낙연 두 후보는 만약에 후보가 됐더라도 차별화에 나서기는 상당히 어려운 알겠습니다. 한계가 있을 거고요. 예. 이재명 지사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겁니다. 예. 네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른바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 사실이다, 모두 다 팩트다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에게 폭언을 한 건 사실인데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가 본다면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어떨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희 형님이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셔서 어머니에게 이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하시고 이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제가 참기가 어려워서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일 가슴 아픈 질문을 하셔가지고. 죄송해요, 근데 어차피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 전후 과정을 소상하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이 형수 욕설 논란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도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세월이 10년이 지났고 많이 성숙해서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안 생길 것이다. 국민에게 용서를 바란다. 죄송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안이 계속 논란이 되겠지만 미리 먼저 사과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리 먼저 매를 맞는 게 낫다. 예. 자신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제 방법인 것 같은데 틀림없이 경선 과정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형수 욕설 논란 그리고 또 뭐 여배우 김부선 예. 씨와의 논란들 이런 부분들이 다시 검증 과정에서 또 이렇게 그 상대 후보와의 논쟁 과정에서 그 무대에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거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지도자를 선택할 때 일 잘하는 사람 이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예.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은 어느 정도 품격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틀림없이 약점으로 작용할 거고 상대방에서는 계속 공격거리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어요. 자신에 대해서 좀 풍문이 떠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접 부인하고 나선 건데 여야 모두에서 이게 좀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예. 이제 뭐 강남의 어디 술집 접대원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루머들에 대해서 본인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니다 뭐 이렇게 부인한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야 그 정치인들이 왜 이 문제를 꺼냈느냐 꺼내는 것 자체가 말을 낳는 법이다 안 꺼내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문제 제기가 뭐 그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이 뭐 공격 의도든지 아니면 흥미 유발을 하든지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건 상당히 정치를 저질화시킨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개인의 인권의 문제거든요. 네. 인권의 문제를 어떤 뭐 답변을 하든 아니면은 꺼내든 코멘트를 하든지 간에 풍문, 루머 이런 것들을 계속 인권의 문제를 꺼내면서 이렇게 꺼내는 것이 과연 우리 정치를 낮게 하고 이런 것이 과연 검증인가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가족의 문제, 예. 자기의 문제라면 이렇게 대응을 했을까? 그 문제부터 한번 우리 정치인들도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은 외부 일정이 없나 봐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재명 지사가 오늘 출마 선언했고 또 중요한 것은 내일이죠. 장모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까요? 그동안 어제 그제 너무 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틀림없이 내일 장모 최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지금 검찰은 3년 구형을 냈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상당히 그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요소.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요양병원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 그리고 이제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 뭐 이런 예. 것들이 적용이 됐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그저께 기자회견에서 제 친인척이든 누구든지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하긴 했지만은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치적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재판 결과가 주목되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어제와 그제 뭐 많은 활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가장 큰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을 긋진 않았지만 당장 입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3지대론을 펼칠 만한 어떤 근거가 되는 이야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략상 늦어지는 것도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당에서 너무 당기지도 너무 밀지도 않는 밀당은 너무 강하게 하지 않는 형태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관심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언제
입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입당을 하지 않고 제3지대에서 단일화를 할 것이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입당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민심을 듣겠다. 네. 자신을 정치를 하게 한 것이 국민의 요구였기 때문에 예. 국민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중도 또 일부 이탈한 진보의 지지를 받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진영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희망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지금 희망에 가까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정치를 시작하는 마당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데 그것은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한번 기다려볼 대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조직과 자금, 세력입니다. 특히 자금에 상당히 문제가 될 건데 사실 사실 해법은 제 알기로는 7월 12일부터 D-240일부터 예비 후보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후원회를 통해서 후원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인당 최고 25억 6천만까지 모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조금 자금의 숨통이 트일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그래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후원회 모금하고 그렇겠네요. 이 자금들 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민심 투어를 거치고 또 자칫 잘못하다 검증 과정에서 이렇게 또 지지율이 추락하는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지지율이 다시 그렇습니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추락할 가능성도 다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지율 추세를 봐가면서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 입당 가능성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출마 선언도 하고 또 입당 여부가 이 지지율에 달려 있다고 하니 다음 주에 과연 지지율이 어떻게 나올지가 최대 관심이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